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거인들에게 배우는 잃지 않는 투자 원칙 49, 주식 대가들의 원금 보전, 투자 철학을 배운다. 김명환 지음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주식 대가들의 원금 보전, 투자 철학을 배운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격언 중 하나고 투자의 길로 들어선 이유다. 그러나 주식 투자 초보 시절 필자의 투자 행태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혹했다. 주식 투자를 정석으로 배우지 않아 투자가 아닌 투기로 하고 있는 투자자. 잃지 않는 것보다 버는 것을 먼저 배워 계속 손실을 보는 투자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매수하는 어리석은 투자자. 아침에는 매도자이지만 장 마감 후에는 매수자가 되어 있는 부하 내동형 투자자. 자신만의 투자법이 없어 주가가 내리면 심리가 흔들리는 투자자.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뉴스를 보면서 적당히 매수하는 투자자. 한 종목에 꽂혀 물불 안 가리고 몰빵하는 투자자. 주식 카페나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바로 다음날 사는 투자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하루에도 수없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투자자. 주식을 매매할 때 몇 분 만에 결정해버리는 충동 매매 투자자. 투자금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안달하면서 사고 파는 투자자. 주식은 한방이라고 오직 대박만을 노리는 투자자. 본전 심리를 이기지 못해 손절매를 못하는 투자자. 여윳돈이 아닌 목적이 있는 돈으로 투자하여 항상 쫓기는 투자자. 한 번의 요행을 실력으로 알고 의기양양하여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 지켜야 할 게 많으면서도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자. 주식 투자의 삶의 1순위가 되어 가족의 행복지수가 바닥인 투자자. 당연히 필자의 주식 투자 결과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손익은 손톱만큼이고 손실은 주먹만큼이었다. 그래서 고집쟁이가 아닌 줏대 있는 투자자가 되길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주식 거인들의 투자 원칙들을 찾아 기본부터 다시 공부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을 머리에 담고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두세 가지 원칙은 가슴에 새기고 이를 악물고 실천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여러분은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기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건달이 태어났으며 그는 게임을 하며 따기도 하고 또는 잃기도 하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증권산업이 건달을 불러 모으는 첫 번째 미끼는 바로 돈이다. 워렌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며 조지 소로스는 악랄한 환투기꾼이라 불린다. 불리는 칭호만 다를 뿐 버핏도 소로스도 돈을 잃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주정뱅이부터 부호까지 그리고 투자자와 투기꾼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현명한 투자자든 현명한 투기꾼이든 돈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알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선택을 할 수 있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물음 하나, 투자 원칙은 세웠는가? 미숙한 투자자들은 전문가는 뭔가 특별한 매매 전략이 있을 거라고 오해한다. 과연 그럴까? 잭 웰치는 단순해져라 하고 워렌 버핏은 투자란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순한 매매 원칙을 정립하라고 권한다. 즉 투자 원칙은 투자자가 꺼트리지 말아야 할 성화인 것이다. 물음 둘, 언제 살 것인가? 랄프 웬저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쌀 때 매수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쌀 때는 언제인가?
세스 클라머는 때때로 기관 투자가들은 육중한 악마처럼 몇몇 주식을 기업가치 대비 엄청난 박앤세일 수준으로 짓밟아 놓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런 회사를 사야 하고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하락이 크면 상승도 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음 셋, 언제 팔 것인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언제나 가장 높은 가격에 판다 라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하고 있고, 톰 디마크는 시장의 고점은 마지막 매수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라고 말한다. 즉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물음 넷, 보유할 것인가? 워렌 버핏은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고, 앤서니 볼테는 보유한 주식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대신 투자 근거를 재검토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게리 카민스키는 승자는 계속 보유하고 패자는 팔라고 한다. 물음 다섯, 손절매를 할 것인가? 엉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마라. 이미 끝난 주식에 미련을 갖지 마라. 피터 린치의 말이다. 손절매는 매몰 비용과 같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며 잘못 투자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 자금은 잊으라고 권한다. 에베레스트보다 더 험난하고 위험한 투자의 고지, 그런 투자의 세상이 두려운가? 하지만 걱정 마시라. 투자의 정상을 향해 오르는 독자들에게 셰르파가 되어줄 책이 지금 당신 앞에 있으니 말이다. 주식 투자의 거인들이 남긴 투자 원칙들은 우리가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다. 그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 분석 능력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책을 통해 우리는 투자의 두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과거의 위대한 주식 선배들이 가르쳐준 주식 투자 원칙들에서 매크로를 찾아라. 이 책에 소개된 주식 원칙들은 위대한 주식 거인들이 경험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깨달음이지만 성공을 위해서 그 많은 원칙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라도 불과 몇 가지 이내의 원칙을 신조로 삼았을 뿐이다. 이 책은 거인들의 49가지 투자 원칙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투자 안내서다. 대부분의 원칙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 눈에 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은 머리에 담고,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두세 가지 원칙은 가슴에 새겨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도 단순하지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정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날개를 달아주는 작은 계기가 된다면 글쓴이로서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투자자 여러분의 진격을 위한 거인의 첫걸음이 되길 빈다. 그리고 리빌드 건설 최재진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초심자의 행운을 뛰어넘어 현실적인 수익을 거둬라. 우리 속담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성과를 얻게 되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말로 주식시장에서 흔히 듣는 초심자의 행운 같은 말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 경로는 매우 유사하다. 주변인들의 주식 성공 사례를 듣고 주식을 산다거나 큰 기대 없이 소액으로 조금 샀는데 오르는 경우다. 특별한 노력 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는 집을 담보로 주식을 산다. 개인 투자자에게 찾아온 초심자의 행운이 그들에게 무모한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주식 초반에는 돈을 잃는 경우보다는 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주식 자금을 올리면 잃기 시작한다. 개업하고 난 후 한동안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식당이 개업 효과가 사라지면 찾아오는 손님이 뜸해지는 경우와 같다.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투자자는 손실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누적된 손해를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진다. 그들은 돈과 시간이 부족하자 이제는 현물이 아닌 선물 시장을 넘본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몇 번의 성공이 자만으로 바뀌는 순간 또다시 잃기 시작한다.
개업 효과가 끝난 식당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식당 매출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꿔 새로 식당을 여는 것과 같다.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 수익을 냈다면 다른 투자자들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가 상승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은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가 쉽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또한 왜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투자 감각을 과신하게 만든다. 더불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과욕을 부리게 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에게 인생을 역전시켜줄 한순간의 대박이나 계좌를 채워주는 반가운 손님인 행운도 매달 방문하지는 않는다. 초심자의 행운도 대박도 아닌 현실적인 수익을 위해 꾸준하게 제 갈 길을 가라.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오카시오는 앞머리는 풍성하나 뒷머리는 대머리다.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자신이 왔을 때 누구나 쉽게 잡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자신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기회란 부지런히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왔다 가도 이내 떠나버린다. 그래서 투자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겸손하자. 그저 운이 함께했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다음 투자를 할 때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원숭이도 한 번쯤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어느 날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결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을 때 종종 너무 쉽고 가볍게 이루어진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되기도 하나 심한 경우 주식시장 전체를 다시는 손대지 못할 악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적어도 지지 않는다. 주식을 처음 접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초심자의 행운은 찾아온다. 행운을 경험한 초보자들은 대부분 다음에는 더 큰 베팅을 준비한다. 그러나 1,0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찾아왔던 행운은 1억을 투자했을 때는 온데간데 없다. 당신에게 큰 그림을 생각하되 소소하게 시작하라고 말하는 사람과 꿈을 크게 품고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말을 따라야 할까? 주식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모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크게 시작해서 크게 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저자인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인가 큰 것을 해내고 싶다면 자신이 보여준 기존의 한계 너머로 자신을 밀어 넣을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어 과감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전에 기업을 보는 눈, 종목을 보는 눈, 차트를 보는 눈 등을 키우는 여러 공부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베팅 전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상승할 것 같은데 같은 어설픈 50%의 확신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대신 최소 70% 이상 확신이 선다면 이때는 30%의 망설임으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해보라. 그동안 망설임으로 얼마나 많은 종목을 놓쳤는지 말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반드시 지금 매수 결정을 해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종목을 매수했다면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이 종목을 매수한 후 돌발 악재가 나왔다면 곧장 매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유해야 하는가? 매도한다면 전부 한 번에 해야 하는가 아니면 분할로 해야 하는가? 아무리 예측하려 노력해도 미래의 주가를 알 수는 없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싫든 좋든 크든 작든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한다.
망설임으로 매수 결정이 늦어지고 나면 상승한 주가를 탓할 수도 없다. 반대로 매수한 직후부터 낙하산이 하락하듯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다. 시장은 투자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러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무수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승과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주식에 절대로 100%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를 했든 예스를 했든 이런 결정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까? 어떤 투자자는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차트와 거래량이 좋아서 매수하기도 한다. 그리고 차트가 좋아 보이지만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차트와 거래량도 좋고 수급도 확실하고 기업의 성장성도 좋지만 현실적인 이익이 없어서 매수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 번째 투자자, 확신이 없어서 매수하지 않는 투자자가 바로 제대로 된 분석의 부재로 인한 30%의 망설임을 가진 투자자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선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첫째, 정말 좋은 기업인지 70%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30%의 불확실한 요소는 무엇인지. 셋째, 매수 후 손절가는 얼마인지. 일단 결정했다면 과감해져라. 크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갖고 있는 지금 자금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도널드 트럼프의 억만장자 마인드에 이런 글귀가 있다. 믿을 것은 오직 본인의 열정이며 자신의 직관이다. 그와 함께 행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라. 이를 크게 버리는 편이 성공하기 더 쉽다. 크게 도전하라.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만이 위대한 성공을 거둔다. 충동적으로 매매한다면 잠시 주식시장을 떠나라. 남의 이야기나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투자하는 투자자는 충동적으로 매매를 결정하게 된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투자 결과도 이익으로 거의 연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A씨라는 투자자가 전날 주식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을 선별하여 다음날 동종 산업에 속한 종목을 매수했다고 치자. 과연 그 종목이 올라갈까? 물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주로 하루살이 인생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종목들은 동시효과부터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초가는 갭을 만들기 시작해서 장중에 등락폭도 크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는다.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윗꼬리 부분만을 취할 것이고 반면 손실이 생길 경우는 머리 부분만큼 크다. 어쩌다 한 번 얻은 이익만 생각하고 예전에 날린 돈은 떠올리지도 못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이 정도쯤 되면 마음이 짠하기까지 하다. 아마도 이전의 손실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말로 홈런의 환상을 갖고 충동 매매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지도 모르겠다. 한번 길들여진 매매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수십 년을 살면서 형성된 뼈대와 같은 인격이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매매가 반복되어 습관화된다면 매번 주식 타석에 휘두르는 투자 방망이의 타율은 제로에 머물게 된다. 가끔 찾아오는 행운이 늘 있을 거라는 자만은 곧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부동산 투자자 A씨와 주식 투자자 B씨가 있다는 가정하에 A씨와 B씨의 매매 과정을 살펴보자. A씨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핀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위치 선정부터 조심스럽다. 역세권에 속한 지역인지 아닌지, 유동 인구는 많은지 적은지도 고려한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랑의 끝자락에서 잡았다면 말은 달라진다. 이때 하락분만큼의 손해는 매수자의 몫이 된다. 주식 투자와 다르게 부동산 투자는 분할 매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투자는 한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금만 건넸을 때까지는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까지 건넸다면 해지할 방도는 없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한 번에 큰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주식 투자에 비해 투자 종목 선정과 계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 B씨의 매매 과정은 어떤가? 우선 부동산 투자처럼 주식시장의 동향을 파악한다. 상승시장인지 하락시장인지 박스권 시장인지 해외 시장은 어떤지 등을 살핀다. 종목 선택 후에 기업 분석, 차트 분석,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급 분석도 잊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부동산 투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나 매수 이후부터 투자자의 태도가 달라진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지라도 매수 이후 자신이 매수한 종목은 하락하고 다른 종목만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매매 시점에 갖고 있던 장기 투자라는 생각은 조금씩 사라진다. 심리전에서 밀리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함께 움직인다. 물론 지역별로 하락하는 곳도 있고 상승하는 곳도 있지만 그 차이가 주식에 비해 크지 않고 등락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에 비해 주식은 어떤가? 매일 시장이 열리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분명하며 HTS만 켜면 손실분까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이때부터 손절매가 깃전에 울리기 시작한다.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매도하게 되면 충동 매매로 이어지기 쉽고 일관성의 법칙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일관성의 법칙은 사람들이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고 나면 그 결정에 대해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들이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게 된다는 심리학 법칙이다. 일관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유명한 연구 결과를 아래에 소개한다. 경마장에서 사람들이 특정 말에 돈을 건 후에는 돈을 걸기 전과 비교하여 그 말이 우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특정 말에 돈을 걸기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말에 걸지 고민하며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돈을 걸고 나면 몇 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낙관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들의 기분이 변하게 된 변수는 최종 의사결정 행동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일관성의 법칙이 투자자의 마음에 자리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 이는 충동 매매로 연결될 여지가 높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까탈스럽게 종목을 고르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 투자자 중에 주식 시세를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루에 한 번은커녕 바로바로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면 손실로 연결될까 불안하며 모니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특히 주식 투자 초보자나 현금 없이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더욱 증세가 심하다. 알렉산더 엘더는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려고 본인의 몸을 돛대에 묶은 오디세우스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자의 본인의 감정 변화가 느껴지면 시장을 떠나라고 권했다. 휴가를 가더라도 주식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이쯤 되면 휴가를 가더라도 재충전의 의미는 달아나 버린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주말이 오는 게 싫고 시세를 확인하지 않을 때 허전하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이 옳다. 제시 리버모어는 아마추어는 실수할 때까지 거래를 계속한다라고 했으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떨어져 사색하는 투자자가 되라고 말했다. 즉 잦은 거래를 지향하라는 이야기다. 주식을 잘못 매매할 경우 고점 매수와 저점 매도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상승 장세로 돌아섰을 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종목군이 아닌 다른 종목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성적 판단이 가능할 때까지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돌려라. 괴테는 휴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느닷없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마땅치 않고 타인에게 짜증나며 무엇 하나 마음에 차는 게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충만이나 힘은 도망가지 않는다. 나쁠 때 흠뻑 씌워놓으면 한층 더 좋아지는 법이다.
주식 투자자는 언제나 냉철한 판단력과 평상심을 요구받는다. 개인 투자자라면 더욱 그렇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풍부한 정보와 첨단 투자 기법을 사용하고 선물 등을 이용한 해지로 위험을 줄인다. 하지만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정보와 자금의 한계로 인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극히 한정적이다. 그 한정된 방법 중 하나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흥분된 상태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손실의 폭이 증가할 수 있다. 시장의 어려움이 혼란스럽거나 내적, 외적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시장이 방향을 잡을 때까지 잠시 쉬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일본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다. 급할수록 질러가는 위험한 지름길보다 조금은 멀지만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결국 빨리 도착한다는 의미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일본 교토 옆에 있는 시가현에 위치한 비와코라는 호수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시가현에서 교토로 가는 길은 비와코를 횡단하는 해로와 당교를 경유하는 육로가 있었다. 물론 속도는 해로가 빠르다. 하지만 비와코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돌풍 때문에 해로의 횡단에는 항상 위험이 따랐다. 그래서 안전한 육로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라는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다.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대박을 발했던 개인 투자자는 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주식시장에서 사라져간다. 첫 매매의 짜릿함과 기대 이상의 수익은 허황된 희망을 잔뜩 품게 해준다. 두 번째 매매는 첫 매매의 이익을 다시 시장에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다. 세 번째 매매부터는 손실이 커질수록 무모함도 눈덩이처럼 더욱 커져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2월, 현재는 어떤가? 불과 1년 전이었던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자 종합주가지수가 2255포인트에서 1439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시장이 반등하자 언론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동학개미운동이라 지칭했다. 그때 이후로 2030 세대는 영끌 투자하고 5060 세대는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다. 뉴스는 모든 증권사들이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학개미들도 그만큼의 수익을 냈을까? 동학개미들의 투자가 올바른 투자였을까? 주식시장은 한쪽이 1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1을 잃는 제로섬 게임이니 분명 외국인이든 기업이든 개미든 누군가는 손실이 났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나 지금이나 묻지마 투자는 반복된다. 이런 투자 방식은 소위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밴드웨건식의 의사결정이다. 세력들이 대열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며 악대차와 같은 역할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여 모여들기 시작한다. 몰려가는 개인 투자자들을 바라본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른다. 그러면 세력들은 주식을 버리기 시작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그제야 그 주식을 매수한다. 사람들의 의견과 사고방식을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 테크닉을 이용하여 만장일치 찬성이나 거의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다 등 동조 행위를 유발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마치 주주총회에서 총학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수부대를 동원해 만장일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처럼 밴드웨건 효과는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리 없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심리 전략이다. 즉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잣대를 원칙이나 객관적 근거에서 찾기보다는 주위의 분위기나 대세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밴드웨건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킨다. 필자도 초보 시절 위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 여겨 매수하면 하락하고 손절매하면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는 듯 그때부터 파란색 캔들이 갑자기 빨간색 캔들로 뒤바뀌었다. 상승 캔들에 속아 뒤늦게 매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가?
그런 뒤늦은 합류는 상승 N자 파동의 꼭지일 수도 있다. 상승 N자 파동을 길게 늘리면 번개 모양이 되듯이 상승 N자는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번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 억수로 퍼붓는 들판에서 당신을 향한 번개는 당신이 N자 상승에 속아 녹다운 되면 마지막에 우르르 쾅 소리로 당신을 기절시킬 수 있다. 성급하게 독이 든 성배로 건배를 하고 있는가? 어떤 투자가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저 뉴스에만 전문가의 입에서만 차트의 눈속임에만 캔들의 색깔에만 주가가 오르내리는 현상에만 매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매수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는 심리적 불안정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냉혹한 시장 한가운데서 감정에 치우친 연속된 매매는 투자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혹한을 준다. 뉴스 보도나 증권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자마자 투자를 결정하는 행태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해당하며 주식이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일 뿐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한 할머니의 주식 투자 방식을 보자. 이분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적 분석 없이 오직 뉴스만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는데 항상 돈을 잃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했다. 뉴스가 발표되면 서둘러 매매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충분한